5일차?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사실 지난 사흘 동안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누구에 대한 청문회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례적이죠. 총리 청문회도 이틀 동안인데 장관급 청문회가 지금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채택이 될 건지 말 건지 그간에 사흘 동안이나 있었던 청문회 내용을 보면 좀 감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청문 보고서 쓸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3일을 한 전례가 있어요? 없고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진숙 후보자 같은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저희가 청문회를 해본 이 과정을 지켜보고 한 말입니다.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거의 5년 전에 기사를 꺼내서 이른바 그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보복이고 폭력이죠.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제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기 저 있습니까? 그걸 저에게 법인- 보내준 분이 본인 개인 정보 때문에 그게 왜 개인 정보입니까? 웃어.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잠시 정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3일 동안이나 있었던 이 청문회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3일의 청문회가 주로 보신 것 같은 이런 질문과 대답, 논박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이례적인 3일 청문회예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그 청문회 동안 주로 저런 식의 논박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 3일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것은 네. 그 공직 후보자의 어떤 정책적인 철학, 국정 방향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겠죠. 네. 물론 도덕성이라든지 자질 역량 검증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3일간의 청문회를 보면 뭐 뇌구조라든지 저랑 싸우시려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말 조금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의 기싸움, 또 서로 막말, 공방 이러한 것들만 남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3일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한 계기였는지가 의심스럽고 오히려 민주당의 이러한 독주 상임위 운영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당연히 부적격으로 야당에서 강행 네. 처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임명안을 제가 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탄핵 소추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무한 탄핵 반복이 이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이런 모습이 이 방통위가 공영방송만 다루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방송통신, 이동통신. 이 국민들과 기업의 피해가 정말 누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3일간의 청문회를 야당이 잘 활용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부 부적절했던 표현들이 크게 도드라지게 돋보일 뿐이지 사실 3일간 했던 진행 시간들 중에 대다수의 질문들이 저런 질문들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 정책 전반을 관리할 만한 그런 자질과 역량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진숙 후보자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 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대다수의 답변은 뭐였냐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특히나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사용했던 뭐 법인카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출장 내역, 해외에 나갔다 들어왔던 어떤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했지만 단 한 개의 자료도 제대로 제출한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야당 위원들이 대전 MBC까지 직접 찾아갔었겠습니까? 거기에서 확인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으로 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대전 MBC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와 관련된 제가 사용했던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의 공문이었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윤주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는 인사하실 겁니다. 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그 임명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명약관화한 상황 속에서 과연 대전 MBC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달라고 한들 자기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위원장이 주지 말라고 하는데 줄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대단히 큰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장직을 시작도 하기 전에 큰 그 부적절한 모습부터 보였다. 또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진숙 후보자가 3일이나 그 유례 없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들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저분에게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확실히 커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윤주진 의원님 말씀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다시 말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조목조목. 이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대전 MBC까지 갔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 MBC에 이 민주당 이 과방위원들이 가서 청문위원들이 가서 어떤 부분을 보고 왔는지 그 모습도 좀 봐야겠죠. 같이 보고 오시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쭉 그 사이에 비어 있다가 마지막 사용처가 인천공항점에서의 주유와 주차고 돌아온 그날도 수행기사의 카드 기록으로 보면 인천공항점에서의 식사, 1인분 식사가 있는 거고 돌아오신 날 1월 1일에도 또 차량과 또 수행기사의 사용 기록이 거기서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비어 있는 만큼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카드에서는 그 기간만큼이 사용 내역이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이 대전 MBC까지 갔지만 우리가 막 뭐 다른 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개인정보 때문에 보통 줄 수가 없었다. 다만 우리가 확보한 거는 법카 사용 내역이 좀 정황이 좀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여기를 보면 영수증이 있습니다. 막 쭉 해서 24만 원이 넘어요. 물론 3만 원 할인을 받긴 했지만 네. 뭐냐 이게 다 빵입니다. 네. 빵을 이거저거 쭉 사갖고 한 24만 원어치를 샀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이 민주당 청문위원인 노종면 의원이 자신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SNS에 뭐라고 썼는지 같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들과 같이 대전 MBC에 우리가 직접 갔는데 제출된 개인소지 법화의 한도 초과분 부정 사용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 왜냐하면 사유를 미제출을 하긴 했지만 확인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사 근처 190m 떨어진 곳 제과점에서 그렇게 쓸어 담아 결제를 했는데도 24만 원밖에 안 되더라. 당시 법카 사용 내역 보니까 53만 원어치를 샀고 6년 동안 물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분량이 2배는 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썼다는 얘기냐 들고 갈 수 있었다는 거냐라는 취지의 또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이게 대전을 현장 방문을 한 결과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법카 사용을 확인하고자 간 이 현장 검증 잘 검증됐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솔직해야 돼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막으려고 하느냐? 지금 방송 장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는데 검증할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카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당연히 법카 잘못 사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 지적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3일 한 적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살인 행위를 한 겁니까? 뭔 범죄 행위였습니까? 현장 검증 수사기관이 주로 하는 건데 현장 검증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도 어떤 거였어요? 빵집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MBC 들어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던 와인 있는 거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빵집은 왜 갔느냐? 버카를 20만 원어치 빵을 이용해서 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준수 후보자는 그 빵을 직원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과연 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볼 때도 이것도 굉장히 졸렬하다고 보지만 그 근본적인 걸로 가야 하는데 네. 이거 뭐 3일째 동안 계속 청문회하면서 빵집 방문하고 그 국회의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MBC 냉장고 가서 사진 찍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불채택하면 되고요. 뭔가 부적격이고 자료를 안 내면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굉장히 졸렬하고 자잘한 거 잡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망신주의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방통위원장 하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설시해서 불채택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격이 없고 문제가 있는 거 지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그 빵 사갖고 직원들 줬다는데 좀 너무 졸렬한 자잘한 거 갖고 졸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김수민 의원님. 현장 검증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현장 검증은 이제 후보자가 한 얘기가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고 국회가 마비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은 법인카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 중에서도 빵 문제도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하면 무슨 광고를 유치한다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전도 아닌 서울에서 오마카세를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이진숙 후보자가 유치한 광고는 0건, 빵건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난 사람들도 보면 MBC 방문진 이사들이었어요. 같은 MBC 방문진 이사를 만나서 무슨 광고를 유치한다는 건지 이런 해명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실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 문제보다 더 중대한 의혹은 MBC의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리고 또 사장으로 공모에 응할 때 냈던 경영계획서 내용 이런 것들 노조 탈퇴 종용이라든지 노조 탄압 또 민영화 이런 문제에 이제 개입한 정황이나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 뭐 진보 성향, 보수 성향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장 하는 데 자체에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치적 이력이라든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펼쳐왔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막 영화도 이것저것 다 좌우로 다 분류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듯한 그런 태도, 음모론적 세계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논란이 너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보수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력들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사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에 3일간의 인사청문회까지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참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의 해명이 사실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어제 오후에 또 이진숙 후보자 다시 한번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무단 결근,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는 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대전 MBC가 동네에 작은 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취지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법인카드는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 그리고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를 했다라고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입장과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 의혹과 또 상당히 또 거리가 있죠. 오늘 일단 청문 보고 실탁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채택을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